이게 정말 사실 거의 모범 답안 같아요. 맞아요. 네. 모범 답안입니다. 자, 네. 쓰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구걸하지 않아. 건강한 방송이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질문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금 귀염둥둥이님, 선생님 혹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면접관의 질문.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많죠. 안다면은 뭐 돗자리 사야 되죠. 예. 모르는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황하시지 말고. 근데 모르는 질문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모른다. 정말 모른다.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알 것 같은데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답변하기 좀 어렵다.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아리송하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하면 틀릴 것 같고 약간 머뭇머뭇해지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이라도 알 것 같은 질문이 있으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실히 표현을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혹시 부족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뭔가 적극적인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소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진짜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게 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고 그랬다간 오히려 약간 거짓말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되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짜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면접관은 이걸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또 준비한 티가 나는가.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는가, 얘가 정말 열심히 오늘 면접에 붙고 싶은가의 그런 의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모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너무 하고 싶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안건이라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서 그 안에서 충분히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 설령 그래 됐어요 하고 보내더라도 얘는 그래도 노력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맞아요, 만 맞아요. 알고 가도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처럼 그 면접한 질문 100가지를 외워가도 맞아요. 질문이 있으면 답을 못해요. 모르죠. 근데 이게 네. 제가 답변 나오는 게 사전에 뭔가 준비한 티가 난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미흡은 안 받는 거죠. 그렇죠. 뭔가 얘가 노력은 했구나. 그런 게 있으면 면접관도 맞아요. 자세를 인정을 보는 하는 거죠. 거죠. 네네네. 일단은 모르라고 내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린 필기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려는 걸 수도 있어요. 태도를.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서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기계적인 워킹이고요. 대부분의 문제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문제입니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얘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를 보는 어떤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곽진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단 알면은요, 가장 안 좋은 걸 말하면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끝. 몰라요. 굉장히 솔직하죠. 정직하지 않습니까? 안 되고요. 안 네, 되고요. 안 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예 모르지만은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그렇죠. 내가 한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때는 이제 모릅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완전 나이스한 워딩이에요, 진짜. 예. 맞아요. 쟤는 솔직해. 근데 열심히 해. 그리고 어떻게든 하려고 해. 그러면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떻게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나이스한 네. 답안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 거의 모범 답안 같아요. 맞아요. 모범 답안입니다. 자, 네네네. 쓰세요, 우리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에도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리한 일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할머니가 아파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돼. 이제 그럴 그런 경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좀 되게 허망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무리한 일이나 상황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혹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보다도 물론 기본은 긍정적인 대답이겠지만 그런 무리한 경우나 좀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공무원의 면접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예. 왜냐하면 공무원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좀 따라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이제 간 거죠. 구급대원들이 가서 할머니가 이제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 이동이 되고 해서 그 손주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식분들이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구급대원한테 좀 약간 큰 뭔가 이렇게 금액을 사례를 좀 크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원래 공무원의 윤리와 규정과 원리 원칙에 따라서는 받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5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네 감사함의 표시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맞게 대답하시는 게 실은 맞고 그렇다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단답형은 안 되시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민원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렇죠.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대처를 유연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김영란법 1호 사안이 그거예요. 떡사건이에요. 떡사건. 네. 예. 떡집 하는 아주머니셨는데 네, 네. 이제 그 경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분이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기다려 준 거예요. 밤에 오시라. 원래 경찰분도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그분은 뭐 피의자도 아니었어요. 고소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자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이제 떡을 뭐 한 몇만 원어치 보냈는데 그게 이제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넘은 거죠. 일단은 이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네. 유도리 있게 여유 있게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